작당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살짝 구경만 하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인문대생을 위한 앱 프로그래밍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반갑습니다. 우리 인문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이잖아요. 공대 친구들만 수강할 수 없는 수업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인문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저쪽 사범대라든가 아니면 경영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등등 다양한 친구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저학년 때 1, 2학년 시즌에 예를 들면 창의적 컴퓨팅이니 이런 과목이 엔간한 과들에 다 지금 개설이 돼 있어서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그런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수업을 이미 수강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거보다 좋은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파이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본 친구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20대 후반 친구도 앉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친구들은 제가 2학번 친구들 이제 갓 입학한 친구들 용 수업도 이번 학기에 같이 진행하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물어보니까 초중고 때 이미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입학한 친구들이 80% 정도가 되더라고요. 컴퓨터과가 아닌데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미 프로그래밍을 접해보고 이거 안드로이드에 앱 만드는 수업이라고 한번 궁금하니까 일단 신청은 해봐야지 해서 여기 지금 우리 15명 친구들이 앉아있는 거죠. 뭔가 새로운 요즘과는 다른 내가 맨날 까만 창 하얀 창만 보다 좀 지겹다, 터치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그래서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요전이랑은 살짝 다른 환경. 맨날 노트북 키보드 쳐가면서 모니터 위에 뜨는 글자들만 보면서 과제 진행하다가 GUI라고 부르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근데 그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걸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시각적으로 사용자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누르거나 말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받아서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거나 하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라는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동작하는 이전과는 조금 더 이질적인 프로그래밍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은 친구들, 또는 이제 우리가 수업 계획서 다들 읽어보고 왔죠?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자, 수업 계획서는 항상 먼저 약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청 버튼이 동의 버튼, I agree 버튼인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후반부에서는 여러분이 개인 단위로 자신만의 앱을 하나를 만들어 보는 큰 과제 시즌이 한 달 정도가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스케일이 조금 더 큰 나만의 앱을 하나를 목표를 세워서 올 한 달 정도 시간을 들여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역시나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 우리 지금 융합전공이니까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 모여 있고, 그런 모든 분들께 환영 인사를 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소개만 하고 그 LMS에 올라가 있는 설문 같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추가 수강 관련한 아니면 뭐 청강이라든가 그런 거 행정적인 절차 수행하고 해지기 전에 집에 가는 걸 목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사 소개예요. 제 이름은 이주호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중년 초기에 진입을 했어요. 작년 정도까지는 제가 당당하게 청년 말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막 음식점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CCTV가 천장에 있잖아요. 그 CCTV를 저한테 보여주는 가게가 있어요. 너 이렇게 찍히고 있음 하면서. 그래서 그 CCTV에 찍혀 있는 제 뒤통수를 봤는데 이렇게 참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대학원 생활을 10년을 하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많은 것들이 떠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86년생이니까 지금 만으로 36세죠. 아직 16진수로 30대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어요. 엄마 컴퓨터 사갖고 와서 그 당시 컴퓨터는 이제 가정용 컴퓨터는 이제 모니터가 있는 게 아니라 TV에다가 연결을 해서 채널 3번이나 4번 이렇게 맞춰가면서 TV를 보면서 코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비트 컴퓨터 해가지고 컴퓨터를 사면 갱지로 돼 있는 간단한 책을 한 권을 줬어요. 컴퓨터 제조사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베이직 명령어가 뭐가 있네 이런 식으로 코드 이렇게 짜서 맨 마지막에 런 버튼 누르면 화면이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네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한국말로 적혀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또닥또닥 하다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별 생각 없이 고등학교까지 왔다가 어쩌다가 이 학교에 와서 지금 이 학교를 초중고보다 훨씬 더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은 학교를 제가 학부로는 05학번이에요. 우리 과 과잠바 디자인이 바뀌어서 하나를 살라고 했어요. 이제 신입생인 척하고 이 적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 폼으로 자신의 학번 2자리죠. 이제 17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겠죠. 그거를 입력을 받아서 전 당연히 05라고 적었죠. 근데 그거를 엑셀을 가지고 수합을 해서 그러니까 엑셀을 가지고 종합을 해서 과잠바 만드는 업체에다 넘기느라 05가 5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5 한 글자가 적혀있는 우리 과 과잠바를 서기 5년 입학했어요. 아무튼 그런 과잠바를 제 방에 지금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학생회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09를 구경해 본 적도 없을 거잖아요. 이 앞자리가 0이 들어갈 거다라는 그 예외적인 상황을 전혀 상정을 못하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의 차이구나 하면서 그래서 우리 집에는 지금 05라고 적혀있는 과잠바 2개랑 5가 적혀있는 과잠바 하나가 지금 걸려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무튼 05학번부터 해서 지금 이제 졸업하고 학부 졸업하고 석사 졸업하고 이제 박사 졸업을 몇 년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학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2011년도부터 이제 자바로 뭔가 게임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수업에 원래는 게임 만드는 수업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간에 자바로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그런 수업에 실습 조교로 참여하다가 한 5년, 6년 정도 전부터 님 본인 수업 한번 개설해서 해보실? 해가지고 오케이 콜 해가지고 지금 창의적 컴퓨팅이라는 수업의 전신에 해당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수업을 한 학기 담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 수강 신청 페이지에 제 이름을 걸고 강사 생활을 겸직으로 대학원생이랑 겸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동등한 학생입니다. 제가 심지어 얼마나 동등하냐면 제 에브리타임에 회원가입이 돼 있고 실명을 까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 글이 핫게 올라온 걸 구경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교수님이라고 부르면 사칭이 되니까 그렇다고 강사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어색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최종 학력이 석사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최종 학력은 고졸이죠 지금. 그죠? 그래서 석사가 영어로 마스터고 제가 성이 이시라서 마스터 2 해가지고 마이님이라고 저를 보통 호칭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강사 생활 하다가 이 인문대생을 위한 앱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은 제 기억이 맞다면 2019년도부터 쭉 제가 담당을 해왔어요. 그전에는 다른 교수님이 하시다가 그분이 님이 하실 해가지고 2019년에 담당하고 그 똑같은 자료를 올해까지 3년째 지금 재탕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올해는 좀 바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무도 안 쓸 것 같아요. 윈도우
윈도우즈 10 보면 시작 메뉴 같은 거 누르면 이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지뢰찾기 이런 식으로 막 화면 플립되고 막 그런 버튼들 띄워주잖아요. 시작 메뉴에다가. 여기 앞에 앉을까? 그 디자인의 시초가 윈도우즈 폰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엔 막 LG에서도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되게 예쁜 핸드폰이 있었어요. 무려 한글 키보드가 지원되는 게 1년 반이 걸렸던 윈도우즈 폰이라는 친구를 쓰다가 결국은 안드로이드로 갈아타서 지금은 갤럭시 S8인가요? 평창 에디션인가? 뭔가를 그 당시에 싸게 구매를 해서 그거를 쓰고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잘 됐죠. 뭐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수업용 핸드폰으로서 몇 년째 지금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보니까 요즘 초중고 친구들, 그러니까 요즘 미성년자 친구들은 한 7, 80%가 아이폰을 쓴다라고 설문조사에서 응답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안드로이드 쓰고 있다는 게 틀을 인증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을 써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와서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생활만 쭉 10년 가까이 했죠. 이제 대학원만 초중고를 다녔네요. 이제는 와 했는데 특별히 막 뭐 정보 처리 기사니 뭐 그런 자격증은 없고 그냥 운전면허 하나만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경주장이 강원도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살짝 방문을 해서 그 레이팅 매기는 게임으로 치면 한 브론즈 정도 되는 기록을 지난 가을에 살짝 매기고 돌아온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은 뭐 수업 끝나고 바로 지쳐서 집에 돌아가실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이제 큰 과제 하다가 좀 막혀서 다다음 주가 제출인데 좀 막혀갖고 좀 오래 해야겠다, 배가 고프다 하는 친구들은 저랑 같이 제 차를 타고 한 왕십리역 정도에 가서 뭐 쌀국수라든가 샤브샤브라든가 이런 걸 간단하게 먹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 차를 타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대운동장 주차장 보면 전기차 전용 주차 자리가 꽤 많이 늘었어요.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포드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전기차의 시대가 진짜로 이제는 목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동 변속기 차를 작년 9월에 사서 열심히 몰고 다녀요. 그 당시에 핫했던 오빠 엑스시니아라고 짤방이 유행했던 그 차를 구매를 해서 자동차 경주장 다니면서 운전 연습을 하다가 8월에 물난리 난 적 있잖아요. 그 물난리 난 서울에 비 엄청 많이 왔었던 화요일에 지하 주차장에서 갑자기 드리프트를 시전을 해서 주차장 기둥에 들이받고 수리비가 350만 원이 나왔던 이번 여름방학 추억은 그거였어요. 와, 처음으로 이제 고쳐야 되는 교통사고가 처음으로 나서 이제까지 모든 교통사고는 다 주차장 기둥과의 대면이었는데 이번엔 좀 과하게 미끄러져서 그나마 피한다고 피해서 뼈는 다치지 않긴 했는데 얼굴이 많이 험상궂어졌습니다. 고쳐서 지금은 잘 타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정도로 제 소개를 마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 소개 이 정도 하고, 자, 과목 소개요. 인문대생을 위한 앱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한양대 특이 과목명의 띄어쓰기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죠? 요거 전체를 통째로 타이핑을 하시면 아마도 제 수업 계획서를 읽어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살짝 여기서 확인을 같이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일이 많아. 이거 다 읽어봤죠? 아닌 친구들은 지금 봅시다. 조금 글자가 작으니까 돋보기님을 모셔올게요. 자, 작년 거를 일단 복붙을 하고 그대로 들고 온 상태예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수업 계획서 적으면 맨 위에 부분만 살짝 고치면서 쓰긴 합니다. 아무튼 이번 학기는 다 100% 대면 수업으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대 친구들은 이 수업을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긴 해요. 수강 신청은 됩니다. 근데 수강 신청을 하시면 제가 전화를 해서 고객님 하면서 이제 수강 취소를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두 명씩 들어와서 이제 실갱이를 하긴 하는데, 여기 지금 공대 친구 없죠? 다행이에요. 그래서 공대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 위주로 와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수업은 안드로이드 앱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을 수업 내용 및 과제 목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노트북 및 핸드폰 등을 수업 시간에 지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구매한 노트북의 경우 안드로이드 장치는 보유하지 않아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인 권장사항은 여러분 개인 노트북을 여기서 충전해 가면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야지 여기서 좀 하다가 뚜껑 닫고 집에 가서 다시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 2022년 시점에는 전원이 들어오는 노트북이다 라면, 엔간하면 여러분 굳이 실제 안드로이드 기기를 쓰지 않아도 보통 에뮬레이터라고 부르는 가상 기기를 써서 여러분이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간단한 앱 정도는 충분히 만들고 마우스로 눌러가면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를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들고 있다고 상정하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노트북 들고 있다 하더라도 USB 케이블 연결해서 자신의 핸드폰에 자기가 만든 앱을 설치를 해서 직접 실행을 해 보실 수도. 네. 그 M 시리즈 노트북들도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돌아가나요? 다들 했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M 시리즈가, 그러니까 그게 핸드폰이랑 비슷한, 오히려 더 비슷한 느낌의 CPU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건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안 된다라면 새 노트북을 사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새로 사거나 하는 게 방법일 것 같네요. 근데 아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세요 돼 있고, 뭐 방학 동안 뭐 추가 수강 뭐 하고 싶습니다 그런 연락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개요, 제가 한창 때는 이렇게 교과목 개요를 되게 길게 적었었어요. 학교에서 접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상황들은 내 코드의 시작과 끝, 프로그램에서 다룰 데이터의 획득과 전파, 첫 문단부터 지금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컨트롤 N 같은 거 눌러서 .py 파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내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작, 맨 처음에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적어가면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 그 중간 다리 전체를 직접 자신의 키보드로 작성을 했었을 거예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친구를 썼던 친구들도 거기서도 여러분이 어떤 네모를 먼저 실행하냐에 따라서 실행 순서가 바뀌긴 하지만, 프로그램 동작이 바뀌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네모 하나하나에다가 코드를 하나씩 집어넣고 걔네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순서대로 실행시키는 건 여러분의 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진행했던 프로그래밍의 일반적인 코드 실행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 프로그램에서 다룰 데이터의 획득과 전파. 그래서 뭐 이제 창의적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수업에서 이제 함수 들어본 적 있잖아요. 함수 하면 이제 인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호출할 때 괄호 안에다 3 넣으면 3이 출력되고 5 넣으면 5가 출력되고, 그래서 뭐를 넣을 거냐는 함수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인 지금 당장 코드 짜고 있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함수는 뭐 자바에서 메소드라고 하긴 하지만 아무튼 어떤 함수는 그렇게 호출하면 나한테, 예를 들면 add라는 함수가 있다. 내 3이랑 5랑 해갖고 컴마 해가지고 호출하면 나한테 8이라는 숫자를 던져주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 라면, 그 함수를 호출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친구가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서 내가 모르는 뭔가를 전달을 해주는, 그렇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이미 한번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함수 얘기 나오고 막 리스트 얘기 나오고 하면 조금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던 그런 경험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 앱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라든가 Java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파이썬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 선언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내가 숫자 3개를 담아 놓고 나중에 써야 된다 라면 그 숫자를 어디다 담을 거냐, 어떻게 담을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리 정해 놓고, 나 넘버라는 이름에다 숫자 하나 담아 놓고 나중에 쓸 거야 라는 걸 미리 적어 놓고, 그걸 선언이라 그래요. 그렇게 선언 적어둔 그 이름을 나중에 활용해 가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넘버 자리에다가 지금은 3을 담아둘게. 아까 내가 넘버 자리에다가 뭘 담아뒀었지? 걔를 지금 당장 앱 화면에 출력해야 되는데,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를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다가 담거나 꺼내서 전반적인 앱의 실행을, 데이터 측면에서의 실행을 구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그런 선언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라든가를 직접 전부 다 작성을 했었을 거예요. 과제 같은 거 나와도 과제에서 뭔가 목표가 주어지긴 했지만 그 목표를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뭐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된다라면 인풋이라는 함수를 써본 적이 있겠죠, 파이썬에서. 그런 것들, 인풋을 호출하는 문장을 조금 더 위에다 적어 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 전체의 데이터 측면 내지는 코드 측면에서의 흐름을 여러분이 전부 다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을 겁니다. 반면에 자, 한번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몇몇은 진짜 이제 소위 말하는 개발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좀 더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할로서 내가 사회에 이익을 제공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신입사원이에요. 신규 개발자예요. 여러분이 과연 그 회사가 만드는 앱, 뭐 카카오톡이라 칩시다. 카카오톡의 메인이라는 코드, 카카오톡.py 파일 전체를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게 될 가능성은 몇 %나 있을까요? 자, 실전으로 넘어가면, 학교랑 다르게 실전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뭔가 커다란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내가 다 케어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깨져요. 못합니다. 아무도 못할 거예요. 아마 안드로이드 만드신 분들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이 직접 내가 인풋을 호출할지 말지는 내가 정할 거야. 뭐 변수 이름을 넘버로 정할지 XY로 정할지 내 맘이야. 였는데 실전으로 넘어가면 그런 선택권들이 꽤 많이 제한될 겁니다. 여러분이 고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팀의 팀장님이 고르시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라는 환경을 만든 그쪽 회사에서 정해놓은 걸 그대로 가져와서 쓰거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앱이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실행되도록 앱을 처음 켰을 때 화면에 버튼 3개랑 텍스트 입력할 수 있는 거 하나를 보여주고, 저 사람이 텍스트 뭐 입력하고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 메시지를 아래쪽에다가 보여줘야 된다 같은 게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목표라 하면, 그 전체를 다 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될 코드, 저 사람이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할 때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실행할 코드와 같은 식으로 조각조각 나눠서 여러분의 코드를 집어넣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도, 데이터를 담거나 아까 전 페이지, 아까 전 화면에서 저 사람이 입력해둔 데이터를 끌어와서 쓰거나 할 때도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번잡한 방식을 써서 여러분이 우회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핸드폰에 이미 다양한 앱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제한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아마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안드로이드 같은 느낌으로 미리 마련해 둔 다양한 프로그래밍 기법들 내지는 다양한 이름들, 요소들을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앱을 완성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회사 프로그래밍 얘기였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에서 다루려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앱을 만들 때 제한사항 얘기를 살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노트북은 좀 요즘 핸드폰이 워낙 좋아서 노트북이랑 비교하면 좀 그럴 것 같다. PC방 컴퓨터랑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 PC방 컴퓨터랑 PC방 컴퓨터랑 여러분 핸드폰이랑 비교했을 때 둘 다 컴퓨터는 맞아요. 심지어 저 뒤에 있는 에어컨 조절할 수 있는 저 리모컨이라 부르는 친구도 컴퓨터입니다. 아무튼 핸드폰이라는 컴퓨터랑 데스크탑이라는 컴퓨터랑 비교를 하면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컴퓨터는 전력을 계속 먹어도 됩니다. 핸드폰은 그러면 하지만 배터리로 쓰기 때문에 제한이 있죠. 그건 그렇죠. 아키텍처. 그렇죠. 그죠. 일단 핸드폰이랑 데스크탑의 차이점, 근본적인 차이점은 일단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뭔가를 먹여야지, 에너지를 줘야지 일을 할 거잖아요. 내 메시지를 카카오톡 본사로 전송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다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기본적으로 콘센트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안정적인 입력을 받을 수 있냐,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있냐. 또는 핸드폰은 그렇지 않죠. 물론 집에서는 충전기 꽂아놓고 10시간 주무시고 하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핸드폰은 충전기에서 케이블을 빼도 이전과 동등한 느낌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이 무선 핸드폰을 쓰고 싶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는 컴퓨터가 그런 용도로 만들어지겠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밥을 먹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 근데 얘는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서 먹습니다. 근데 도시락이 당연히 발전소보다는 공급할 수 있는 총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매우 제한된 문자 메시지 보내고 가끔 전화 주고받고, 전화 사실 전기 엄청 많이 먹긴 하지만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활동들, 막 게임 막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 그런 거 포함해서 조금 더 강렬한 활동들도 해보고 싶다라는 인간의 이기심. 내가 무선이지만 마치 유선 컴퓨터인 것처럼 좀 더 고급 작업들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기심 안에서 절충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밥을 먹는 방식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밥을 먹는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내부 구성 요소들, 부품의 가지수라든가 부품의 배치라든가 크기, 그 다음에 그 부품의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이 차근차근 결정이 돼가면서 보통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동일한 컴퓨터, 이론상으로는 동일한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가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 중에 몇 개를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지금 다양한 앱들을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몇 개를 터치를 하면 여러분이 그 앱을 실행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실행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전화 위에 이제 흉 내려오잖아요. 엄마 해가지고 번호 뜨죠. 그래서 내가 이걸 무시를 할 거냐 지금 받을 거냐 결정할 수 있죠. 받는다고 합시다. 받으면은 내 화면에 있던 앱이 메신저 앱에서 전화 앱이 뜨기 시작하고 엄마랑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전화가 끝나면 어때요? 작업 다 끝내셨군요. 전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화면 꺼지나요? 그렇지 않죠? 전화가 다 끝나면 아까 계속 내가 눈으로 보고 있던 메신저 앱으로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요즘 옛날 핸드폰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 핸드폰 같은 경우는 마치 데스크탑처럼 꽤 많은 앱들을 한꺼번에 뚝뚝뚝 눌러가면서 실행시켜 놓고 그때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또는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전화라든가 입력이 들어왔을 때마다 지금 당장 눈으로 보고 활용하는 앱을 스위칭을 해가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건 당연하게도 동시에 하나의 앱만 실행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저 리모컨이죠. 저 리모컨은 한 가지 작업밖에 못해. 우리 앱 정도의 규모에서 봤을 때는 요 위에 있는 요 에어컨들의 온도라든가 이런 걸 조절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하나만 지금 들어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앱을 저기다 설치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의 핸드폰은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앱을 설치할 수 있고 걔네들을 잔뜩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가 오지 않았을 때는 그 전화라는 앱은 전기를 최소한으로, 에너지를 최소한도로 쓸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의 전화 앱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걔는 꺼져 있으면 안 돼요.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받아요? 전화 앱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꺼둘 수는 없어요. 비행기 모드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래서 보통 핸드폰 같은 전원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그 앱 하나하나를 만들 때 그 앱을 통째로 그냥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조각조각들로 나눠서 만들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조각, 그러니까 그래서 그 조각조각들 중에 동시에 화면에 보이는 거는 딱 하나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앱을 쓴다 하더라도,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채팅창을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 채팅창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들만 수행하고, 뭐 이걸로 요즘 막 결제도 할 수 있고 막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낼 수도 있잖아요. 영상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거 할 수 있죠. 자, 걔네는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라는 앱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걔네들에 대한 코드는 실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비활성화를 시켜두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그 코드가 담겨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 에너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앱도 다양한 부분들로 나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앱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그 중에 내 눈앞에 보이는 앱은 엔간하면 한두 개밖에 안 될 테니까 지금 당장 저 사용자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앱들 부분들만 활성화를 시켜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활성화를 시켜두면 진짜로 뭐 종종 얼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냉장고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냉장고에 집어넣을 때 단순히 그 덩어리에 대한 코드를 실행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덩어리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데이터도 백업을 해둔다와 같은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것도 핸드폰이랑 데스크탑의 차이점 중에 하나죠.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핸드폰도 컴퓨터라 그랬잖아요.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도. 자, 안드로이드 핸드폰 S22 울트라를 가정을 해봅시다. 걔에도 CPU가 들어있어요. 컴퓨터니까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뭐 쿼드 코어니 막 옥타 코어니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코어가 뭐예요? 코어 핵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CPU 하나마다 핵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핵이 여러 개 들어있는 거예요. 핵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들어있을수록 더 다양한 일들을 동일한 시점에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질문이에요.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CPU들 안에 들어있는 코어의 수랑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 안에 들어있는 코어의 수랑 뭐가 더 많을까요? 자, 코어가 많을수록 동일한 시간 간격 안에 더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요즘 PC방 제가 요즘 PC방을 끊은 지 꽤 됐거든요. 요즘 PC방에 몇 코어 쓰나요? 보통 막 요즘은 하이엔드 게임 광고할 때 뭐 하네? 배그 되는 PC방 이렇게 하나요? 요즘 배그 다 될 거잖아요. 핸드폰으로도 하는데 뭐. 아무튼 요즘
뭐 i9은 좀 비싸니까 i7 정도 쓴다 칩시다. 뭐 12세대, 13세대 쓴다 칩시다. 그러면 몇 코어짜리 나와요? 보통은 4나 6이나 8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쿼드나 헥사나 옥타나.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산지 3년 정도 된 저 핸드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어가 12개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어의 숫자는 핸드폰이 훨씬 더 많아요. 동시에 해야 되는 작업이 워낙 많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들로 나뉘어 있다 그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도 핸드폰 배그랑 PC방에서 하는 배그랑 품질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PC방에서 하는 게 좀 더 현란할 거잖아요. 그래서 코어의 차이는 그렇게 나더라도 실제 연상 능력은,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일정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냐, 연산 능력 차이는 당연히 데스크탑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랑 한 가지 더 차이점으로 요즘 핸드폰에 램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16기가. 이제 10기가 위로 8기가 정도 하다가 이제 16기가쯤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데스크탑용은 어때요? 요즘 16기가짜리 칩이 하나가 나오죠? 칩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아무튼 메모리 하나가 16기가고 그거 2개 꽂으면 32기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16기가짜리 램을 쓰는 핸드폰이다라면 제 손바닥만한 엄청나게 커다란 핸드폰일 거예요. 조그만 핸드폰일수록 램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램이라는 친구, 메모리라는 친구도 그 코어만큼이나 코어에 육박할 만큼 꽤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해요. 기억을 해둬야 되니까요. 여러분, 기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시생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기억은 쉬운 게 아닙니다. 1이었다라는 걸, 그걸 나중에 쓰는지 안 쓰는지는 전혀 신경도 안 쓰면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젠 0이다 라고 바뀔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바뀔 수가 없으면은 상관없긴 한데,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지만 원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면 안 된다라는 인간의 이기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램이라는 친구는 에너지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데스크탑에 비하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램이라는 친구는 속도가 느려요. 작동하는 속도도 느리고 전체 시스템 안에서의 용량도 아무래도 한두 세대 정도는 더 뒤처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요즘은 핸드폰용 램은 아예 버전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기는 해요. 더 느리긴 하지만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자, 그런 식으로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여러 부분으로 나누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분, 카카오페이랑 관련된 부분은 아예 얼려놓고 메모리 위에서 내려놓고 진행할 수 있도록, 메모리 위를 최대한 비워놔야 카카오톡 하면서 전화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고 게임 같은 것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프로그래밍 얘기할 때 코드 실행하는 파트랑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 두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 핸드폰용 앱을 만들 때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제약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라는 시스템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환경은. 그리고 여러분은 그 환경 위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게 이번 학기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 중에 일부만 작업을 수행하게 됐고, 저 친구는 연산 능력이 딸려요. 왜 딸리냐? 기본적으로 밥을 먹는 방식, 전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한 얘기 뭔 소린지 1도 모르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무리 없이 안드로이드 아이폰용 앱을 만들 수 있도록 구글이나 애플에서 미리 이런저런 요소들을 잔뜩 만들어 두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인문대생을 위한 앱 프로그래밍 수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수업 수강 신청하면서 내가
네이버 페이 버전 2를 만들어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잘 만들면 수수료 오지게 들어올 거잖아요. 누구나 다 예를 들어 마스터 이페이 같은 거를 핸드폰에 다 들고 다니면서 택시비도 그걸로 결제를 해요. 수수료를 뭐 싸게 부릅시다. 0.01%를 부릅시다. 그래도 여러분이 엔간하면 내가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그것만 잘 유지가 된다면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희망하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실생활에서 2022년을 살고 있는 청년들인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충분히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강력한 앱을 만드는 게 목표라기보다는 조금 더 낮은 쪽에서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왜 이 모양이나 어떤 차이가 있나 간단하게 읊어봤어요. 이 내용은 그냥 수업 계획서에서만 얘기하고 끝을 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안드로이드 환경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써왔던 파이썬에서의 주피터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환경이랑은 살짝 차이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이 코드 짤 때도 내가 메서드 정의 3개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 거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앱 잠깐 뒤로 가게 했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내가 적어놓은 게 다 사라졌네?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신기함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나는 여기서 살짝 퉁을 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척박하게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래머의 자유도를 상당히 제한해 둔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옛날에 프로그래밍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앱의 시작과 끝까지의 실행 그 중간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를 차근차근 구경을 해보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야기는 안드로이드는 이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버튼 누르면 뭐 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키보드로 이렇게 입력한 거 어떻게 내가 들고 와서 거기 뒤에다 느낌표만 붙여가지고 다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접근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쯤 가면 이제 화면을 여러 개를 써서 로그인 화면 맨 처음에 띄우고 로그인 성공하면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뒤로 가게 하면 당연히 다시 로그인 할 수 있겠죠. 원래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스케일을 조금씩 키워나가다가 적당히 재밌을 것 같다 할 때쯤에 큰 과제 한 달 동안 하고 저는 무책임하게 종강을 해버릴 겁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진짜 뭐 네이버 페이 버전 2는 겨울방학 때 만드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우리 수업은 한 학기 분량을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개발 도구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써서 안드로이드 앱을 직접 제작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라는 친구를 쓰긴 한데 왜 아이폰은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아이폰이 없어요. 비쌉니다. 제가 지금 자동차 할부를 5년짜리를 들어놨어요. 문짝이 5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제 겁니다. 4개는 은행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폰은 개발을 하려면 그러니까 아이폰용 앱을 만들려면 노트북도 맥을 써야 되더라고요. 맥도 없어요 당연히. 저는 애플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돈을 줘도 그걸로 제 타이어를 바꾸지 노트북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런 보편적인 관념 먹는 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보편적인 관념은 당연히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라 iOS라든가 여러분 시계라든가 조금 경우가 벗어나긴 하지만 TV라든가 TV는 콘센트를 꽂긴 하지만 TV에 막 i7 집어넣진 않아요. 단가가 올라가니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TV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제한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쪽은 밥은 충분한데 능지가 딸려서 많은 일을 못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원한다면 얼마든지 아이폰용 앱을 만드는 용도로도 이 관념을 그대로 접목을 해서 안드로이드에 이런 거 있었으니까 당연히 iOS 환경에도 이런 게 있어야지 해서 영어로 구글에다 검색을 하면 엔간하면 다 뜰 겁니다.
보편적인 관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보편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면서 요 제약사항 안에서 앱을 만드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16주 동안 좀 더 유연하게 여러분이 코드 실행, 다양한 메서드들 하나하나 작성해두고 이 버튼 누르면 요 이름의 메서드로 호출해야 돼 와 같은 식으로 연결해두고 와 같은 식으로 코드 실행을 좀 더 유기적으로 세팅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달도 조금 더 다채롭게 여러분이 하는 게 가능합니다. 직접적으로 함수 호출해서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박스에다가 담아두고 이 3번 박스야 라고 해두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그 3번 박스를 까서 아까 이전 화면에서 세이브 해뒀던 게 뭐지? 라는 걸 들고 와서 쓰거나 뭔가 좀 어설퍼 보이긴 한데 그런 느낌의 기능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다채로운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물론 방금은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의 차이를 논의를 했는데 당연히 이전과는 일반적인 창의적 컴퓨팅 정도에서 다루는 프로그래밍 스케일이랑은 다르게 여러분이 터치 입력이라든가 사실상 터치 입력 정도밖에 안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키보드로 글자 집어넣는 거에 비하면 좀 더 가지수가 늘어난 거죠. 자, 키보드로 글자 입력한다. 인풋 함수 호출한다 칩시다. 호출했어요. 그러면 커서가 깜빡깜빡 하잖아요. 우리가 1, 2, 3, 1, 2, 3 한다고 그게 바로 내 프로그램에 1, 2, 3, 1, 2, 3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죠. 엔터키를 쳐야지 적용이 되죠. 그죠? 그 엔터키를 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단순 변심으로 백스페이스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화살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부분적으로 지우거나를 할 수가 있죠. 번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엔터키를 치면 내가 이제까지 입력해둔 화면이 지금 남아있는 그 내용이 프로그램 쪽으로 입력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짜둔 코드에 따라서 적절한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앱을 만들 땐 당연히 그걸 기본적으로 전제하지 않아요. 엔터키를 치지 않아도 어떤 코드가 실행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어떤 코드가 실행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야만 하는 동네입니다. 안드로이드 동네.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3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패배하는 게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마 이전 수업에서 다뤘던 코드 실행 흐름, 데이터 흐름 가지고 그걸 만드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엔터키를 누르지 않는 한 패배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요전과는 살짝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반부에 조금 과하게 나가고 후반부에 설렁설렁 조금 더 덧댄 다음에 큰 과제까지 도전하는 게 이번 학기 주 목표예요. 자, 그래서 뭐 설명은 요 정도로 하고 우리 자바를 쓸 거예요. 코틀린 많이 쓰던데 코틀린 저도 구경해 봤거든요. 제 이제 틀이 돼서 그런지 저는 자바가 좀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아니, 전 자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코틀린은 더 안 좋아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알바를 한다. 아무 프로그래밍 언어나 써서 적당히 돌아가는 걸 만들어서 나한테 주면 돈을 주겠다 라고 누가 오퍼를 하면 저는 아마도 C샵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 라면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대충만 해서 보여주세요 하면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것 같아요. 자바는 자바로 짜주세요 라고 말하면 1차적으로는 거절을 할 거고요.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완전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자바를 근데 왜 자바로 수업을 하고 있냐? 어쩔 수 없이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야 되니까요. 아무튼 우리는 코틀린은 아쉽지만 쓰지 않고 옛날 버전인 자바를 써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보지 않은 친구들이 태반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 자바 써본 적 있다. 한번 손들어 볼래요? 저 1학기 때 제가 자바를 다루는 수업을 한 적이 있고 그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손을 대부분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 손을 든 친구들은 10%도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아직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에는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마지막 주차쯤에는 간단한 큰 과제 앱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다만 요건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앱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자바의 모든 거를 병행해서 같이 학습을 하겠어 라고 여러분이 마음먹는다면 아쉽게도 제가 거기까지는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자바를 다룰 거긴 한데 당연히 뭐 파이썬이라든가 그런 것들처럼 자바에도 다양한 관념들이 다 들어있는 어엿한 하나의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바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과 관련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들고 가기에는 분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어도 자바의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게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점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바에 좀 더 관심이 있다라면 PPL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요 융합전공에서 1학기 때는 이제 개인 프로그래밍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바를 써서 게임을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거기서는 순수 자바를 씁니다. 순수 자바를 써서 게임 하나를 만드는 그런 과목을 제가 개설을 해서 지난 1학기 때는 제 2반을 개설했는데 한 반이 폐강이 되는 그 최소 인원수를 채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피난을 왔어요. 한 반 단일반으로 피난을 와서 한 반만 살려서 진행을 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는데 내년 1학기에는 2반 다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쪽을 추가로 확인하시면서 거기선 이제 팀 단위로 게임을 만들 거라 예를 들어 4인 파티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그 4인 파티에서 여러분이 개발자라는 직책을 받아서 자바 게임을 몇천 줄짜리 자바 게임을 역시나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를 시도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 이 애프로 수업에서 자바의 모든 요소들을 골고루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미안해요. 뭐 창의적 컴퓨팅, 인문대생을 위한 창의적 프로그래밍 등등 중에 하나 이상을 이수하신 거를 상정해서 수업 흐름을 진행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한테 변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변수가 뭐예요? 이름? 그래요. 데이터에 부여하는 이름. 아니에요. 데이터에 부여하는 이름이라기보단 그런 데이터를 나중에 담을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부여하는 이름에 좀 더 가깝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거 시시콜콜하게 물어보고 중간고사에 내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거짓된 전제를 하고 우리 수업은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지금 제가 창의적 컴퓨팅은 안 들었는데 파이썬 과외를 해본 적은 있는데 이 수업 들어도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랑 이제 딜 계산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따 수업 끝나고 저랑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흐름과 관련해서는 작은 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작냐면 다음 주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할 건데 오늘은 일찍 집에 갈 겁니다. 다음 주에 설치를 할 건데 일단 설치하면 엔터만 치면 바로 여러분 실행해 볼 수 있는 앱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딱 만들어줘요. 거기서부터 일단 스타트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그거를 하고 집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데서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이것도 여러분 방금 전 이거 해봤으면 저것도 할 수 있겠죠? 와 같은 식으로 조금씩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범주를 넓혀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유닛들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던 그 실행과 관련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실행 과정에서 저 사람이 입력한 거 화면에 보여줄 거와 같은 데이터를 어떻게 담거나 다른 쪽으로 보내거나를 할 수 있는지를 조금씩 정리를 해서 정리는 이론 시간이 되겠죠? 정리해서
기억에 남겨두고 중간고사 때 출제를 하는 걸 중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과제라는 친구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한 달짜리 큰 과제가 지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걔네들은 전부 다 여러분한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안드로이드 앱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와 같은 식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한번 배치해 보시고요. 얘 눌렀을 때 이렇게 동작하면 되고요. 아무튼 만들어 보세요. 와 같은 식으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큰 과제는 자유주제고요. 근데 이제 자유가 불편한 우리 주입식 교육에 너무 찌들어서 자유가 불편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국선 목표를 몇 개를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걔네 중에 하나를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목표를 지정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당연하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목표를 지정하는 게 좀 더 쉬울 겁니다. 좀 더 스케일이 작은 걸 하더라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반면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거는 목표의 규모 관점에서는 좀 더 크지만 대신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하라고 시켰으니까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걸 시켰겠지 라는 안정성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함을 가져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선 목표를 고르시거나 여러분만의 목표를 수립해서 큰 과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그리고 큰 과제는 팀플이 아니라 개인별로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학기 강의평가 반영상, 지난 학기에 내가 직접 실습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대온라인 시대였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실습을 하실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이전보다는 많이 확보하는 거. 많이 확보한 게 이 모양이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딴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수업 목표, 방금 전 살짝 강조했던 거 3줄 요약을 해뒀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하죠. 이거 지금 슬라이드에 아마 안 들어있을 테니까. 자, 출석이 20%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제가 과제를 막 적극적으로 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 제가 학부 때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업 3시간 말고 다른 시간을 추가로 할애해서 뭔가를 하는 건 순수하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하실 수 있게 제가 강제를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과제는 엔간하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볼 걸 대비해서 이 정도까지는 지금 해보는 게 낫겠다 정도로 판단되는 수준으로만 출제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비중은 작아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지금 30%가 잡혀 있고요. 우리 중간고사 한번 볼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요일 스타트, 마지막 요일 스타트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의 8주차에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여기 살아남은 친구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8주차에 볼 건지 9주차에 볼 건지 정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30% 적혀 있는데 이 기말고사가 큰 과제 점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말은 안 봐요. 그 다음에 학습 참여도가 마지막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일단은 마진을 남겨둔 셈이에요. 마진이 영어 단어였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마진이 한자어인 줄 알았어요. 마법 막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요 10%는 예를 들면 재수강 하는 친구들은 우리 학교 학칙상 A+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을 너무 잘 봤어요. 과도하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등수를 매기면 이 친구가 수석이 돼요. 수석이면 A+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수강이에요. 그래서 A+를 못 줘요.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그 친구의 요 10%를 감점하는 식으로 해서 그 친구가 A0를 받을 만한 가장 높은 등수가 되도록 보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용도로 요 10%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수강 아니다. 재수강이지만 시험 못 봤다. 라면 기본적으로 요 학습 참여도 10점은 다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마진을 남겨놓고 스타트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잘 골라서 이번에 월요일 휴일이 꽤 많고 금요일도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쉬죠. 그래서 그런 요일들을 피해서 제가 이번 학기에는 수요일이랑 목요일에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공휴일이 없어서 제가 뭐 코로나 걸리더라도 온라인 수업으로 해가면서 최대한 진도를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게 현재 목표고, 그렇게 잘 진행하면 우리가 16주 중에 15주를 수업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한 주는 불로소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불로소득을 여러분이 기말고사를 보게 될 타이밍, 사실은 우리는 지금 수요일이니까 여러분의 종강을 하루를 땡길 수 있을 만한 타이밍에 파워 휴강을 하는 걸로 현재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5주차 수업까지는 여기 앉아서 큰 과제 진행하고, 그럼 마감은 이제 16주차 언제쯤 해갖고 마감 일자를 잡아두겠죠? 그래서 마감해서 제출하면 바로 여러분 종강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16주차 수요일에는 굳이 학교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가져가는 게 현재 16주 수업 계획입니다.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강을 해야 된다라면 한 주씩 미뤄질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수업 계획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다 보고 왔다는 걸 전제하고 오늘 수업은 스타트를 했었고, 살짝만 요약하면, 자, 아까 제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조금만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 main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작성해 본 적 있다. main 함수 정의 여는 중괄호 에서 시작해서 닫는 중괄호를 만나면 내 프로그램은 죽습니다. 실행이 끝나요, 아예. 근데 자, 이것도 기본적인 차이점이죠.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앱은 기본적으로 엔간하면 자살을 하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막 3일간 켜놓는다고 이제 저 못하겠네요 하면서 자동으로 꺼지지 않죠. 합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배터리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꺼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자가 굳이 앱 목록 해가지고 휙 해갖고 날리지 않는 이상 앱은 배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실행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쩌라는 거지? 여러분 이제까지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엔간하면 절대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그럼 입력 한번 받고 출력 한번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전이랑은 시작과 끝, 그 다음에 그 중간 관계를 여러분이 다 구성을 해야 됐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이 프로그램을 끝낼 건지까지 결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전체를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짜는 게 규모 측면에서 원론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작성하게 될 자바 코드는 이 앱의 전체 실행, 시작과 끝 사이의 전체 실행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들 위주로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차이점을 열심히 언급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하나의 컴퓨터고 그 스마트폰 위에서 동작하는 안드로이드 앱 또한 하나의 어엿한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만들었던 파이썬 프로그램이랑 사실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그런 아까 얘기했던 변수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관념들이 여기에도 고스란히 적용돼 있어요. 그 스킬, 파이썬에서 배웠던 그 스킬들을 기본적으로 여기도 그대로 들고 와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장 배웠죠? 문장이 뭐예요? 파이썬의 문장 뭐뭐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세 가지만 말해봐요. 그쵸? 반복은 개념이고, 반복 개념을 쓰기 위한 파이썬의 예를 들면 while문이나 for문이라는 걸 써본 적 있겠죠? 조건. 그죠? 그렇게 분기라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 if문, 그다음 요즘은 이제 match라는 문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match 케이스 해갖고 뭐 스위치문이라는 걸 들어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분기 개념 쓰기 위한 거 있고, 그런 거 아니면 할당문 해가지고 뭐 넘버는 3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어디다가 뭔가를 담는다 와 같은 거를 달성하기 위해 적는 문장도 파이썬에는 따로 존재하죠. 그건 파이썬의 특이한 점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자, 그런 문장들 내가 지금 시점에 이 동일한 코드를 3번 실행해야 돼 라면 그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로 그 자리, 입력받은 직후 출력하기 직전 같은 느낌의 그 적당한 자리에 for문 내지는 while문, 문장 덩어리를 적음으로써 여러분은 전반적인 실행이 목표대로 동작하도록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문장을 따박따박 나열한다
라고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 자바 프로그래밍 할 때도 똑같아요. 전반적인 실행 흐름은 여전히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어디다 적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목표에 맞게 실행되려면, 예를 들어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게 목표다 라면 언제 헬로 월드를 출력할 거냐? 당연히 앱을 켜자마자겠죠? 앱을 켜자마자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게 목표다 라면 앱을 켜자마자 실행되는 적당한 그 자리에다가 화면에 헬로 월드를 보여준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을 적으시면 게임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녕이 아니라 헬로 월드가 출력되게 하려면 적당한 자리에 헬로 월드라는 글자가 안녕 대신 들어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절한 데이터를, 적절한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미리 세팅을 끝내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관념들이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도 고스란히 쓰이게 될 겁니다. 지금 잘 모르겠잖아요. 이 수업에서 이 데이터 얘기, 코드 얘기를 한 서너 번 정도 반복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복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자, 평소랑은 뭔가 다른데 이 앱 환경, 스마트폰 환경, 배터리에서 도시락에서 밥을 까먹는 환경은 평소랑은 조금 다른데 사실은 이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도 이전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의 단 하나의 프로그램들이다라는 거를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이 그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납득을 하고 근데 지금 앱 만드는 거니까 중요한 데이터들 줬다가 백업을 잘 시켜놔야겠구만. 이 시점에 사용자 입력을 받으니까 이 화면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으니까 여기서 백업을 해둬야 다음 화면에서 그 데이터를 써먹을 수가 있겠구만 과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주관적 조금 더 주도적으로 앱 만들기 위한 문장들을 이전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파이썬에서랑 비슷한 느낌으로 작성해 가면서 어엿한 하나의 앱을 만드실 수 있도록 시야를 한 겹씩 넓혀가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16주잖아요. 16주 동안 아쉽지만 네이버 페이 버전 2까지는 만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48시간이잖아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그 뭔가 강렬한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아니면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을 만한 구글 플레이에 올릴 수 있을 만한 앱을 만드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 이 수업을 들으면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 시스템뿐만 아니라 iOS라든가 이런 거랑 조금 유사한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얼마든지 여기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가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하나 부분을 작성할 때 여러분이 당연히 여기다간 이거 집어넣어야지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녹색 화살표 누르면 당연히 잘 실행돼야지 왜 잘 되지? 와 같은 느낌의 프로그래밍 시퀀스를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건데 뭐 첫 주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한 번 더 활용해서 좀 더 어려운 걸 진행하고 와 같은 식으로 한 걸음씩 같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정정기간이 곧 시작되죠. 5시부터 그랬죠? 17시부터 그랬죠? 지금 38분 남았습니다. 여기서 정정하고 퇴근해요. 우리 여기 좀 더 앉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따 끝나고 막 여기 바로 잠그거나 하지 않을 거니까 지금 여러분 제 얘기 들으면서 전략을 지금 다 짜고 있겠죠? 옆에 지금 메모장 켜두고 수업 코드 5개 이렇게 쫙 자, 우리 F로는 수업은 아직 5자리 남아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얘는 살짝 빼두고 그 모의 수강 신청했으면 미리 빼두는 거 되잖아요. 미리 빼뒀다가 시간표 겹치지 않게 딴 거 신청해 가면서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최종적으로 수강 신청을 하겠다 하는 친구들만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아까 시작할 때 살짝 말씀드렸던 건데, 자, 요 수업은 잠깐 내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걸 1시간 반을 하고 앉아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와. 요 수업은 일단 대면 수업으로 돼 있기는 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코로나 클러스터가 터졌다든가, 아니면 제가 걸려서 여러분이 저만 이제 등교를 못하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여기서 모니터 보면서 제 얼굴 볼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봐야죠,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매주 수요일 3시부터 3시간 동안 여기 앉아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자, 3시간. 지금 사실은 이 애프로 수업이 실습 3시간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긴 한데 당연하게도 이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조금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설명 듣는 시간, 슬라이드 구경하는 시간이랑 간단한 거 앱 만드는 시간을 이 3시간 바운더리 안에서 매주마다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반부는 아마도 3시간 이론을 하는 주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후반부 이제 큰 과제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진도는 거의 안 나가고 여러분이 자신의 목표에 탐닉할 수 있는 3시간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아픈 건 그렇게 온라인으로 한다 치는데 우리 중에 한두 명만 아프다 하면 그 친구만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 앞에 액션캠이랑 저 지금 보이스 레코더랑 그 다음에 제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 모니터 화면 캡처랑을 쓰가지고 영상을 빚어서 매주 이제 제 유튜브 채널 마스터 이해해가지고 이거 클릭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구독자 수가 203명이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진행하는 이 애프로 수업이랑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1학년 수업 2학번 친구들이 듣는 1학년 수업이랑 그렇게 연재를 매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옆 동네 수업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좋아요 누르거나 댓글을 다셔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진짜 아프다. 네, 그래서 미안해요. 결강을 해야겠다 하면 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LMS에다가 영상을 올려서 그 영상을 봐야지 출석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출석을 걸어서 영상을 올리면 그런 친구들을 위해 출석을 걸어서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이 그 영상을 난 이미 출석을 했어요.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그 영상을 켜면 빨리 감기가 안 되죠. 출석을 걸어두면 한 번은 꼭 정주행을 해야지만 빨리 감기를 시켜주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설마 우리 중에 다 걸리겠습니까? 뭐 80% 걸리겠습니까? 한두 명 걸리지. 그래서 그 한두 명 친구를 위해 모든 친구들이 출석을 걸어서 불편한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다 그냥 박제를 시켜놓고 아무나 빨리 감기를 아무 때나 하실 수 있도록, 심지어 자막도 나와요. 유튜브 하면 되게 막 꼬부랑탱탱한 한국어를 들으실 수가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좀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아파서 못 온 친구의 출석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는 내가 지금 유튜브로 이 수업을 인터넷으로 지금 안드로이드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에 해당하는 문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토대로 그냥 출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결강사유서 이런 식으로 들고 오시면 그거 원래 출석이었잖아요. 그런 거 제출하면 굳이 막 영상을 봐야지만 진짜 출석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런 거 안 하고, 여러분이 그런 집에서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문서를 저한테 주시면 그걸 토대로 그냥 쿨하게 출석으로 간주를 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 아프진 않은데 오늘 내 진짜 인문관에 갈 수가 없겠다, 다른 일이 있다. 예를 들어 뭐 소개팅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요 인문대생을 위한 앱 프로그래밍 수업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소개팅은 어때요? 자, 소개팅을 왜 나가냐? 소개팅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문을 위해 나가는 거죠.
다이너스티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족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행사지만 아쉽게도 그거는 출석으로 인정을 못 해드려요. 그렇긴 하지만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자유롭게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문을 위한 건데 뭐 결석 하루 정도야 뭐. 그렇게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여러분의 출석을 우리 3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활용을 하시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유튜브 박제를 해둘 예정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하고 살짝 궁금한 점을 받을게요. 자,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나 지금 수강 신청이 고민되는데 이거 듣고 결정해야겠다. 아니면 그냥 궁금하다 하는 거 있어요? 네. 어차피 나중에 취준하려면 프로젝트도 해봐야 되니까 이거로 수업 들으면서 연습해 본다 이렇게 했으면. 취준하려면 프로젝트가 필요해요? 근데 보면은 다른 개발자분들 보면은 꼭 제가 깃허브에도 올려보고 뭐 팀으로도 해보고 개인으로도 해보고 많이 해봐라 하시거든요. 일단은 경험치를 쌓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들을 수 있는 다른 수업들에 비하면 약간 방금 전 얘기했던 그 환경상에서의 차이가 존재하고, 물론 이건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스 쪽, 그러니까 막 엄청 많은 행렬들 다루는 수업도 당연히 환경이 다른 걸로 치는 거예요. 걔네는 걔네고 우리는 우리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다룰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훑어보고 16주 동안 구경해보고 지나간다라는 걸 목표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드는 거 회사에서 거들떠도 안 볼 겁니다. 기세다 올리면 창피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안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약간 관점을 당신 개인의 경험치로 가져가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회사 입사 지원할 때도 저 이거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라기보다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포스가 풍기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제가 지난 주말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돼서 청첩장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다 이제 중년 초기란 말이에요. 앉아갖고 하는 얘기가, 우리 때는 진짜 개같이 학점 받아서, 거지같이 학점 받아서 적당히 졸업하면 입사를 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사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대학을 성실하게 졸업했나 정도만 보고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저는 계속 학교에 남아 있었으니까 어느 연대쯤부터 지나가면서 대학은 별거 없고 뭔가 추가적인 스킬, 이력서에 달기 위한 뭔가 절차들을 이걸 밟아야지만 입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에 정상적으로 적을 둘 수가 있다 라는 인식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봤을 때도 저는 이제 뽑는 사람들도 제 동기들이 있으니까 뽑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입사랑 관련된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지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보편적인 것 같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청첩장 받으러 갔을 때 동기들 친구들 얘기도 그랬고요. 근데 자, 우리 수업은 입사를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회사도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와서 잘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그거를 조금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래, 내 이거 문턱은 넘을 수 있다 치자. 들어가서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이 짓만 해야 되는 게 과연 내 적성에 맞는 건가? 라는 진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입사는 일단 성공했다 치고 그 안에서 내가 잘 버텨가면서 심지어 여러분 지금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회사 들어가면 공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의 후배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고 대학교에 들어와요. 비빌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나보다 머리숱도 더 많을 거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고 그 공부의 시작점을 요 애플로 수업에서 가져간다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이 차라리 들고 가시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수업 16주 48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괜찮아요? 입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입사를 하고 나서가 중요한 겁니다. 배부른 소리하고 앉았네 라고 여러분이 쳐다보실 거예요. 지금 입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렇잖아요. 결혼을 할 수가 있어야지 뭐 아기를 어떻게 하고 막 그런 노후를 어떻게 하고를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은 우리는 학생이니까 물론 4학년 친구도 있긴 하지만 거기서 지금 여러분이 조바심을 낸다고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내 지금 프로젝트 2줄인데 3줄 빨리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거 사실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내실을 다루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궁금한 거 이 수업과 관련해서 네 수업 교재 같은 건 따로 있나요? 없어요. 슬라이드를 드릴 겁니다. 책을 제가 이 수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을 2권을 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경을 해보고 걔네를 우리가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도 구매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은 그 책대로 놔두고 우리 수업은 아무래도 이제 그 안드로이드 홈페이지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개발자들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 위주로 주워와서 스케일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짜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살짝 소개를 할게요. 안드로이드 개발자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방문을 해서 공식 홈페이지죠. 공략본을 보는 게 아니라 공홈을 가서 거기 있는 튜토리얼 같은 거를 같이 구경해 보면서 진행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접속은 무료예요. 회원가입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영어로 해야 된다는. 아, 요즘 한국어 번역 되게 잘 돼 있어요. 한국어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교재는 그렇고 다른 궁금한 거 여러분 졸업해서 컴퓨터로 먹고 살 거예요? 요즘 그러려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 막 취업 지원 프로그램 막 그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서 제공하는 것들도 다 막 저도 모르는 빅 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머신러닝이라든가 그런 것들 막 뭐 서너 달 동안 이렇게 해서 취업 전선에 이제 총 들고 뛰어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꽤 많이 보이던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걸로 밥 벌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짓을 65세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지금 그 절반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제가 만약에 5살로 돌아가서 내 그 컴퓨터를 켜거나 켜지 않거나를 결정할 수 있다라면 안 켰을 거예요. 다른 길을 걸었을 겁니다. 최소한 다른 길을 걸었으면 지금보다 정수리가 많이 비어있진 않을 거예요. 생각할 게 엄청나게 많고 생각할 게 많은데 문제점은 그 생각을 하면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긴 해요. 그렇지 않은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회사의 미래,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 차라리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업계입니다. 여러분 모공의 건강은 꼭 미리 챙겨 두시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다라면 그건 일종의 욕구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열심히 해서 설계,
계획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이 내 그 자잘한 디테일, 내 배려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한 만족감,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강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강요에 대해서 여러분이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성격이다라면 이 업계에서 꾸준히 공부를 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더 강렬한 자극을 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동기도 생기고 등등 순차적으로 잘 이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결국은 인간을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남을 제어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내가 혼자서 방구석에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모니터 보면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의 대상 소비자가 아닌 내 팀의 팀장이라든가 높으신 분들이랑 꾸준히 싸워야 되고 내 이상향이랑 회사의 현실이랑 등등과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은 좀 불편한 자리에 해당할 수도 있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은 전공자가 아니니까 다른 업종에서 이 컴퓨터 동네를 바라봤을 때 관점을 전공자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까지 잘 생각을 해가면서 진짜로 이걸로 밥 벌어 먹을 성격적인 그 다음에 미래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나를 천천히 생각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마지막 질문. 제가 평소에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17시에 수강정정을 해야 돼요. 그때까지 잠자코 앉아있으면 되게 뻘쭘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꼰대질을 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두고요. 우리 19분 남았어요. 자, 오픈톡방을 아까 전에 만들었어요. 수업용 익명 오픈톡방 해가지고 이런 건 또 이제 직접 지금 시점에 구경을 해야죠. 노트북을 산 지가 6년이 돼서 오래 걸려요. 아무튼 익명 오픈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수업 3시간 이때뿐만 아니라 집에서 혼자 과제할 때, 큰 과제할 때, 아니면 그냥 자다 일어나서 안드로이드 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저 포함 3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톡방을 하나를 파뒀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에 링크 있어요. 그 다음에 익명으로 해뒀어요. 내가 이 질문을 지금 중간고사 전날인데 다음 주 2주차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이 모르겠어요. 그걸 질문을 하는데 실명을 까고 질문하기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지금 굳이 지금 시점에 이제까지 뭐하고? 막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익명으로 가고요. 또 하나,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톡방을 운영하면 실명으로 하면 누가 지금 톡방에 들어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나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괜히 막 주기적으로 뻘소리하고 막 크크 막 이런 거 적고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유롭게 아무 말도 안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익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톡방을 만들어 뒀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공지, 예를 들면 휴강이라든가 중간고사 시간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공지는 우리 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문자로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문자랍시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렀는데 앱으로 전달될 수도 있더라고요. 푸시 알림으로. 학교가 문자 20원에 투자할 돈을 아껴서 여러분한테 푸시를 보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톡방이 아닌 좀 더 정식 채널을 통해서 중요한 공지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익명 오픈 톡방은 안 들어오셔도 되긴 해요. 근데 중간중간 조금 짜잘한 투표라든가 여러분 의견 물어본다든가 하는 거는 이 톡방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들어와 계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랑 참여 코드 등등은 요거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URL을 눈으로 보고 치긴 좀 힘드니까 QR코드를 찍어 왔습니다. 요거 LMS에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요 슬라이드는 .pdf 파일로 게시를 해두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접근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일단 쉬는 시간 가질 때 그땐 이걸 안 띄워놓겠구나, 이따 이거 나중에 띄워둘게요. 그래서 완전 익명이니까 자 이렇게 들어오시고, 뭐 내 주변 친구가 안드로이드 공부하고 싶은데 이 수업은 시간표가 안 맞아서 못하는데 유튜브로 같이 들으면서 진행하고 싶어 한다라면 요 링크랑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건 자유롭게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세요. 다만 교수님이라든가 총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 링크랑 링크만 보내주는 건 괜찮아요. 참여 코드까지 보내는 건 하지 말아주시길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슬라이드는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상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지금 LMS에다가 이거 여러분한테 여쭤보기 위한 설문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한 앱을 만들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다뤘던 것보단 좀 더 무거운 뭔가를 다루는 수업은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자, 여러분 얘 있잖아요, 이 모니터 2011년도산이에요 2011년도면 제가 석사 입학할 타이밍입니다. 11학번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 실습실 데스크탑이 그렇게까지 성능이 좋진 않아요. 여러분 노트북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노트북을 쓰시는 걸 기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일단 제가 확인한 건 윈도우스 지금 다 10 쓰겠죠, 11이나. 그 노트북이면 엔간하면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맥 친구들도 작년이랑 여러 개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 문제 없이. 그래서 아마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전원 버튼 눌렀을 때 켜지기만 하면 그 노트북 들고 와서 수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면서 여러분 노트북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율하는 시간 다음 주에 가지고 남은 14주를 안정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개발용 컴퓨터는 그렇고 앱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가지고 있냐, 있다면 쓸 거냐, 모델명을 제가 물어보질 않았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켜지는 핸드폰이라면 엔간하면 쓰실 수 있게, 제가 지금 안드로이드 8.0인가 제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은 아마 그거보단 버전이 더 늦겠죠. 최신 버전을 쓰고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핸드폰이면 우리 수업 진행하는데 거의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아이폰은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당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막 5만 원짜리 사서 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에뮬레이터 가상 기계를 써서 여러분 노트북 위에 화면 띄워놓고 가짜 핸드폰으로 헬로월드를 출력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오늘 수업은 끝나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두고 이거는 링크를 띄워둘게요. 우리 지금 48분 12분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정하고 싶은 친구들은 정정하시고, 그렇지 않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 보는 걸로 하고요. 그 설문은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로 기한을 잡아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 혹시나 핸드폰 안 쓰기로 했는데 어쩌다 부모님 거 공기계를 구해왔다, 그런 식의 변경사항 생기면 그거 반영해서 설문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